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주중 주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살인적인 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박싱데이에 서서히 돌입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가 주중에 펼쳐지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전술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하루에 166원만 투자를 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하는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 주력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정배 주력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조합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7회차 같은 경우에도 4.0배, 3.3배라는 이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풋볼살롱보다도 내공이 상당하신 이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프로토나 승무패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주축 자원들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울버햄튼보다도 이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공격수 제주스 선수와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수비수 라포르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2승으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무실점으로 버텨냈는데 이 막판에 오리기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맨시티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리그 15경기에서 실점이 13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한데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 빈공에 빠져 있고 그 중심에는 히메네즈와 황희찬이라는 이 공격 듀오가 각각 3경기, 6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코디 선수와 윙백인 아인누리 선수가 부상 여파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두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100%일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를 의심하기는 싫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이 지난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올 시즌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44골을 넣고 있고 맨시티가 리버풀보다 12골이 적은 3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보다 공격력이 훨씬 뛰어난 리버풀을 상대로 울버햄튼이 그렇게 짠물 수비를 보여줄 정도라면 맨시티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이터적인 접근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라이프치히 원정을 주중에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뒤에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 사우스햄튼과 무승부를 거뒀던 전력이 있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가 거둔 두 번의 무승부가 모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경기였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 기준 5위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 폼을 보이고 있는 점도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주장이자 핵심 중앙 수비수인 코너 코디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를 했고 최근에 울버햄튼의 라즈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코디 선수가 발목 통증을 참고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코너 코디라는 핵심 수비수가 결장을 한다거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면 지난 리버풀처럼 울버햄튼이 탄탄한 수비력을 유지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맨시티가 라이프치히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핵심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칸셀로 같은 핵심 멤버들에게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버풀보다 지표적으로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맨시티이지만 리버풀보다는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이른바 가두리 양식을 쳐서 가둬놓고 패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레반테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올 시즌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5승 2무 1패로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0승 3무 5패로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승리를 거둔 모든 경기가 홈에서 치른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최근에 3승 2무 1패로 레반테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파뇰이고 오른쪽 풀백 오스카일 선수를 제외하면은 추가적인 이 장기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포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골은 없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공동 4위인 점도 이 세트피스가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실점이 1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 8무 8패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인데 이 성적 부진에 따라서 감독 교체가 무려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레반테 B팀을 이끌었던 알레시오 리시라는 감독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감독 교체파를 조금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레반테가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경기력 자체는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 8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온다면 이 에스파뇰 원정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솔다도, 마르티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반테 역시 오른쪽 풀백 미라몬 선수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최다 연무가 2연무인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 에스파뇰전에 충분히 패턴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짤론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올 시즌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홈팀 에스파뇰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몇 가지 불안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에스파뇰이 올 시즌 승격팀 라이오와 더불어서 전형적인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에스파뇰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가 좋은 팀인데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 28골 중에서 세트피스로 7골 25%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4-1-4-1이나 4-2-3-1 포메이션에서 이 측면 자원인 엠바르바를 활용한 측면 공격과 최전방의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을 활용하는 공격이 상당히 좋은데 레반테 수비가 제공권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에스파뇰 특유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스파뇰 특유의 홈발까지 더해진다면 기본적으로는 에스파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레반테가 감독 교체가 세 번째가 됐는데 레반테 B팀 출신의 리시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감독 교체파를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 레반테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난주에 뉴캐슬이 첫 승을 올린 것처럼 항상 아직 첫 승이 없는 팀들은 항상 이 첫 승 타이밍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전에서 골대 2번을 강타하는 등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레반테 역시 베테랑 공격수들인 모랄레스, 마르티, 솔다도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과 측면에서 데프루토스나 에니스 바르디, 이 깜빠냐 같은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을 보면 에스파뇰 사이드가 유력하지만 이 경기도 투폴 이상 잡아서 레반테 사이드를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반테가 올 시즌 승리가 없지만 무승부가 8번으로 라리가 최다 무자비 2위인 점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를 잡아보고 싶은 경기인데 레반테의 첫 승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다만 제가 승패가 아니라 승무로 가는 이유는 올 시즌 에스파뇰이 홈에서 5승을 거뒀는데 배당적으로 2점대 정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승리를 거둔 경기는 모두 1점대 정배당을 받았던 경기나 아예 강팀들을 상대로 완전히 역배당을 받고 승리를 한 매치밖에 없습니다. 홈에서 2점대 배당을 받았던 두 경기에서 빌바오, 비아레알을 상대로 에스파뇰이 모두 무승부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당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아스날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아스날이고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홈 경기에서 5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5패보다 훨씬 더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지난 시즌 1승 1무 1패로 사우스햄튼과 팽팽했던 면이 있고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가 3연패이기 때문에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의외로 사우스햄튼에게 패배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에밀 스미스로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에밀 스미스로우 선수가 에버튼전에 결장을 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아스날에 있어서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스미스로우 선수가 반드시 출전을 해줘야 아스날의 빈 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아스날이 오바메양 선수가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해주지 못한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뚝배기 한 방을 노려봐야 할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7차례 무승부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도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특징이 원정에서 1승 2무 4패로 홈에서의 2승 5무 1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중앙수비수 베드나렉 선수와 살리스 선수가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을 한다는 점이고 여기에 메카시 골키퍼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주전 중앙수비수 2명과 골키퍼가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아스날이 화력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사우스햄튼의 수비 쪽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매치입니다. 주전 미드필더 로메오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 만한 요소는 공격수 채아담스 선수와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한 골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골 결정력은 살아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수비 쪽 전력 누수가 상당히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스햄튼의 주전 중앙수비 듀오인 베드나렉 선수와 살리스 선수가 부상 및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골키퍼 메카시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코어 수비 라인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수비적인 능력과 빌드업 능력을 갖춘 중앙 미드필더 로메오 선수까지 빠지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 고자 면모가 있는 사우스햄튼이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력 누수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스날도 최근 주포 오바메양 선수가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약점이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에버튼전에 근육 문제로 결장을 했던 스미스 로우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풋볼 런던이라는 매체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아르테타 감독이 스미스 로우 선수가 최대한 몸을 만드는 상태이고 경과를 지켜봐서 출전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전 여부는 반반이라고 보여지고 아스날이 스미스 로우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사우스햄튼의 좋지 못한 원정 경기력과 수비 쪽의 전력 누수를 고려를 하면 그래도 아스날이 3연패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리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제니트 원정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하락세에 빠진 첼시이고 최근에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1승 1무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첼시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깡테 선수와 코바치치, 찰로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윙백 7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와 로프터스 치쿠 선수의 몸 상태 역시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니트 원정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열세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팀이지만 최근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제니트 원정에서 주포 공격수 루카쿠 선수와 베르너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봤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다음에 치러진 리그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챔피언스 리그 직후에 치러지는 리그 경기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무승부가 7차례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 느낌도 굉장히 지울 수가 없는 매치이고 리즈 입장으로서는 공격 쪽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벤포드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벤포드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종료 직전에 극적인 극장골을 꽂아 넣으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벤포드가 돌아온 상황에서 리즈가 최근에 약점으로 꼽혔던 골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벤포드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의 부상 결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주중 러시아 원정 여파로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중원 쪽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조르지뉴와 로프터스 치크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혹은 사울 니게츠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이 첼시의 중원 자원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르지뇨 같은 선수들은 탈압박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어이없는 백패스를 하면서 실점 위기를 초래하는 장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즈의 왕성한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가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최전방에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도 리즈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핵심 왼쪽 윙백인 칠렐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데 이 칠렐 선수의 빈자리를 알론소라는 선수가 메우고 있는데 이 알론소라는 선수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자칫 리즈의 빠른 측면 자원인 하피냐나 제임스 같은 선수들에게 수비 뒷공간을 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첼시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바로 직후에 펼쳐진 리그 홈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두 차례 무승부가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리즈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하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첼시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리즈 쪽의 경우에도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시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필립스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리즈가 승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리즈의 승리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첼시는 제니트 원정에서 주포 공격수 루카쿠, 베르나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한 리즈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AC밀란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리버풀이고 5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시즌 빌라를 상대로 2승 1패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리버풀이고 다만 지난 시즌 빌라 원정에서는 2대7로 굴욕적인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직전 밀란 원정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공격수 오리기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라 선수는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와 미드필더 존스, 엘리엇을 제외를 하면은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리버풀이고 반대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리버풀 다음으로 많은 것이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 역시 세트피스 공격으로 충분히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브라이튼, 팰리스, 레스터전에서 아스톤빌라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고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3승 1패 중에서 맨시티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빌라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을 정도로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AC밀란 원정에서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 결과까지 챙긴 리버풀이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은 밀란 원정에서 핵심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모두 휴식을 취했고 공격 자원인 살라 선수와 오리기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컨디션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레전드 출신인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탔고 그 중심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있습니다. 빌라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치른 4경기에서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고 심지어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맨시티를 상대로도 세트피스 득점을 했을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맨시티보다 많은 실점을 한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리버풀이 맨시티와 다른 것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강한 편이 아닌데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아스톤 빌라보다도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는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버풀의 세트피스에 고전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레인저스 시절에 제라드 감독이 현 리버풀 감독인 클롭 감독과 상당히 유사한 전술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력과 기세면에서 앞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제라드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인 색깔을 온전히 오롯이 구현해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그라나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승 1무 2패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0무 5패로 의외로 무승부가 한 차례도 없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맞대결 3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나바로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부상자가 없고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라는 팀은 전형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올 시즌 역시 라리가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리면서 여전히 강력한 고공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3골밖에 의외로 없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세트피스 실점은 6골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리그 12골로 최소 득점 2위 빈공을 달리는 팀이 알라베스이고 마찬가지로 헤타페는 리그에서 10골밖에 넣지 못해서 알라베스보다도 골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헤타페 역시 제공권이 알라베스 못지않게 좋은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알라베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헤타페가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살아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이스 공격 자원의 맞대결에 있어서는 호셀루를 보유한 알라베스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헤타페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드리면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무승부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기는 하나 의외로 무승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알라베스가 헤타페보다는 무게중심이 낮고 롱볼을 활용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공격수 한 방이 있는 쪽은 최근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알라베스가 우위라고 보여지지만 헤타페 역시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두 팀 최근 맞대결이 6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승부였고 특히 3경기 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라리가 제공권 2위를 달리는 팀인데 헤타페 역시 올 시즌 라리가 제공권 4위를 달리고 있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히는 세트피스 수비를 서로 공략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아주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되고 하나만 찍으라면 역시 무승부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지난 회차의 사우스햄튼과 브라이튼처럼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리는 경기이지만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무승부를 고를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투폴로 알라베스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알라베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서 무승부를 찍으면 은근히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라베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2무밖에 없습니다.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없는 팀이 알라베스이고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전방 공격 자원의 골 결정력 면에 있어서 호셀루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알라베스가 의외로 무승부를 거두지 않으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노리치와 맨유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토트넘 원정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챔스를 치른 맨유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데 맨유 역시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또이또이할 것 같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푸키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푸키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전에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노리치이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딘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맨유에서 임대를 해온 풀백 브랜든 윌리엄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한 것이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에 왼쪽 측면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맨유에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임대 조항에 의해서 출전이 불가능한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측면 자원인 라시차 선수 역시 부상 중이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의 공격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 미드필더 노르만 선수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노르만 선수까지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에서의 빌드업 역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최하위권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으로 꼽히는 면이 있는데 노리치가 세트피스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맨유가 약점인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영보이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유망주들을 대거 투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 자체는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호날두 같은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것이 오히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풀백 루쿠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수 카바니 선수와 미드필더 포그바 그리고 수비수 바란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랑닉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압박 전술이 살아나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노리치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랑닉 감독 체제에서 4-2-2-2 기반의 왕성한 압박을 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압을 했던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영보이스전에서 주전 자원들에게 모두 휴식을 준 것은 맨유 선수단이 랑닉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을 소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리치는 최근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랜든 윌리엄스가 다름 아닌 맨유 소속이기 때문에 임대 조항에 의해서 출전이 불가능하고 측면에서 개인기가 좋은 자원인 라시차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노리치의 감독인 딘 스미스 감독이 지난 9월 달에 아스톤 빌라 감독 소속으로 맨유를 1대 0으로 제압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 아스톤 빌라가 후반 막판에 코너킥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맨유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딘 스미스 감독이 아스톤 빌라 시절에 세트피스로 맨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세트피스로 맨유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맨유가 홈보다는 이상하게 원정에서 흐름이 좋은 점도 맨유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